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11시 반에 와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 주차장에 또 뒤에 계신 분이 차 좀 빼달래가지고, 20분 동안 얘기했던 것을 또 다시 찍게 됐습니다. 또 다시 찍게 된 걸 또 보니까, 메모리가 꽉 찼다고 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뭐 까마귀를 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밌습니다. 어차피 다시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가로운 일요일날 아침입니다. 예, 아직 12시 안 됐어요. 왠지 12시가 안 됐을 때 일요일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영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의 어떤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진행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이제 6.25였죠? 예, 그래서 6.25 특집이라고 그래서 참 영상을 많이 올렸고, 내가 어제 밤에 봐도 잘 올렸다. 내용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스라엘하고 이란 얘기는 뭐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많은 분이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편이 많이 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걸 뭐 또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구나. 예, 아시겠지만 상편 하편이 있는데 하편을 좀 본다는 얘기는 뭐 상편을 봤기 때문에 하편을 보는 거잖아요. 그 상편 하편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걸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편을 올린 겁니다. 근데 역시나 다를까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무리입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뭐 방송 찍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라. 이게 보통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유럽은 A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럽은 A형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독일 사람들이 A형이 상당히 많아요. 독일.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은 O형이 많습니다. O형. 그러니까 뭐가 이게 O형들은 배 타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역하고 뭐 항공모함 타고 막 공습하고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보면은 해군하고 공군은 연합군이 강했잖아요. 그나마 연합군하고 교전해서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좀 맞설만 했던 게 잠수함이었습니다. 근데 잠수함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그것도 잠깐 A형 스타일이다. 뭔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누구를 습격하고. 그러니까 뭐 A형 기질이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약간 소심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AA고 어머니가 O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향이 A5형이라, 그래서 그런지 영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독일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좋아해요. 미국도 좋아하고. 그래서 A5형을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글로벌한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을 뭐 가려고 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것도 그렇고, 늘 외국을 많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사실 뭐 젊은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참 럭키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뭐 원래 제가 파이어족, 요즘 파이어족 하는데 제가 이제 파이어족 되고 싶어가지고 한 44세 됐을 때 이제 원래 금융권은 그때가 정년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 나이쯤 되면은 이제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빼먹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생산성을 낼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돼서 뭐 오너의 눈에 잘 보여서 대표이사까지 가든지 뭐 존 리나 이런 분들처럼 아니면 뭐 홍춘욱 이런 분들처럼 그냥 그만두고 방송 나와서 책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저술 활동하고 저기 앞에 보면 막 본부장이 말한다 책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서 강연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뉴스 비영리 민간단체도
그런 맥락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죠. 갑자기 뭐 제 왜 히스토리를 왜 얘기하느냐?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발칙하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약간 현장의 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뭔가 저도 이제 얼떨결에 직장을 들어가는 제 외국계 보험사를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에 단시만 해도 이제 외국계 보험사나 증권사나 은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다 점포 하나나 브랜치 하나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거 있다가 못 건져서 금방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후자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나 봐요. 일반적으로는 전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외국계 기업보다는 국내 대기업을 많이 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저도 이제 소위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명문대학이라 과도 좋고 하니까 어딜 가든 원서가 막힐 일은 없죠. 삼성물산이네, 삼성전자네, 이런 데 요즘 좋아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런 데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성이 안 차더라고요. 예,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쟁이 해가지고 언제 돈 벌고, 언제 딥사고, 언제 파이어 적재냐. 아시아 태평양 보스가 되든지, 세계 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 한 10억, 20억 받아야 이게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나 봐요. 당시에 29살짜리가. 그래서 29살에 외국계 기업 금융보험사, 글로벌 보험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고, 결국은 이제 36에 30개 브랜치를 담당하게 되는 브랜치 이제 레저널 디렉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본부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본부장이 왜 좋으냐면, 우리 외국계에서는 이제 이게 다 수당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브랜치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브랜치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세일즈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 되고, 왜냐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마치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 중에서도 친박보단 친이 쪽에 있는 인간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MB 이런 사람들처럼, 야 새벽 7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일하라 이 새끼들아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인생 살았어요. 11시까지 일해서 12시에 집에 가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일만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서 2016년에 그 업계에서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일했네요. 예, 17년을.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1차 커리어죠. 1차 커리어는 성공이었습니다. 예. 그 업계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인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출직이 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어쨌든 업계 22위권에 있는 회사에서 업계 4위권에 있는 회사로 똑같은 직책으로 리크루팅이 됐으니까 사실 마지막에 어떤 3년 동안의 알리안츠의 생활은 저한테는 사실 상당히 좋은 커리어죠.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 다니다가 이제 알지 못하는 희성전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됐지만, 그때 이제 알리안츠 때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집필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신사업
본부장이었으니까 신사업도 좀 해보고 돈도 많이 썼어요. 회사 돈도.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공리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회사 13년도에 이제 알리안츠를 가서 16년도에 이제 그만뒀죠. 알리안츠가 이제 한국을 철수하면서 제가 있었던 회사는 다 철수했어요. PCA 영국 프루덴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1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철수했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던 커리어였어요. 예. 근데 또 그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것도 안 사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그랬어요. 이제 상당히 근검절약하고 40 넘어서부터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하리라. 그때 책도 쓰리라. 왜? 저는 책 쓰는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모자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현장에서 보여주면 되지 뭔 책이냐. 내가 성공하면 그게 책 아니냐. 굳이 내가 뭔 책을 쓴다는 것은 내가 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책 쓰는 것도 상당히 뭐랄까 좀 모질한 행동으로 생각했어요. 잭 웰치의 위닝에 나오면 잭 웰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책을 70대 넘었으니까 쓰는 거지. 나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책이다. 위닝. 제목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죠. 예, 그런 어떤 것처럼 저도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를 2016년도 내내 썼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9월에부터 1일에 이제 이 뉴스룸을 런칭을 한 거죠. 사실 뭐 돈 벌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까먹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알리안츠 대표께서 영업 대표죠. 알리안츠 대표는 저희 그 연대정형외과 선배님 이명재 사장님이셨고 또 영업 대표로 또 오신 분이 이상용 대표님이라고 영업 대표로 있잖아요. 그 삼성생명에서 이제 전무까지 하시다가 라이나생명 대표하시고 이제 오신 분인데 고맙게도 저를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의리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회사의 부사장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기치 않게 전화를 받으니까 예기치 않게 뭐 듀오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유 너무 멋있고 훌륭한 회사 아닙니까? 네가 있던 회사들보다 급여도 자꾸 하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줘봐 라는 얘기를 참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남자의 세계는 또 그런 맛이 있어야죠. 2018년부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업계에서 지금 벌써 4년이 넘게 예, 올해 4월 23일이면 4년이 넘었는데 지금 6월 26일이잖아요. 4년이 넘었습니다. 횟수는 5년이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커리어입니다. 잘 수행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좀, 제가 좀, 제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 딴에는 잘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에 있어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계속 점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나이가 이제 다 고령이시고 또 뭐 직원들도 그렇고 내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회사 고민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탈이난 것 같아요. 뭐 맨날 집에 와서 회사 생각하고 그래서 알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망이 2022년입니다, 지금은. 22년이고, 22년도 잘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왜 정본부장 오스카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에 지금 절반을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저는 처음이나 끝이나 뭐나 어떤 학위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뭘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현장에서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를 경험상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목표 성과를 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아가면서 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도 사실 대단치도 않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또 임원이라는 직책을 받게 됐고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네. 네, 참 기분 좋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부장으로 들어왔는데 44살에 46세 이사로 승진을 시켜주신 곳이 또 여기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여기 이 회사가 원래 중견 기업 같은 곳이 임원이 되게 적어요. 직원 300명에 임원 5명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죠. 원래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에요. 뭐 어디 가보면은 뭐 다 임원이고 뭐 임원 이상이 60%뭐 이상한 사실 야바이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틀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바둥바둥 했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책에서 봐서 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별반 다르게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다 직원들 밥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고 지금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자격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수많은 훌륭한 자격들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 무슨 박사, 하버드 박사를 받았네. 뭐 석박사를 어디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에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본부장이 많은 데도 있었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과를 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성과에 본인이 경제적으로나 커리어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성공을 했는데 본인 생활이 매우 누추해.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자유가 없어. 만약 누가 돈 빌리러 다녀. 이런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뭘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항상 뭔가 좀 내가 나처럼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거 미친놈들한테 듣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뉴스룸 초반기에는 영상 좀 찍다가 안 찍었던 이유가 내가 찍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덜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주 찍는 이유는 현장에서 있는 사람의 조언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해요. 가장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저희 얘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영감을 얻는 거, 제가 중요한 여기는 그 영감입니다. 인스팅트 또는 인사이트, 이걸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들어가면서 쭉 이 얘기를 들어가는데 뭔가 지금 내가 원래 안 했던 결단을 하고 안 했던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힘,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이 얘기를 듣고 저것다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서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국 애들, 영국 애들, 독일 애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게 바로 인사이트와 인스팅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성공으로 가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꼭 제 얘기를 듣고 돈도 돈이고 또 커리어, 건강, 가장 중요한 거 아주 멋진 헤빗 다 가지게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